반갑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기업에서 인문학은 마치 계륵과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왠지 버리기도 아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가치와 효용을 언급하지만 막상 기업에서는 경영과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문학은 어떻게 창의성을 키우는가? 창의성, 기업은 물론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창의성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도 아니며 성장 과정에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성은 감성어, 의식관의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대 중요하게 여긴 이성적인 사고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성은 이유와 논리에 의해 차근차근 따져나가고 올바른 답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이유와 원인을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창의성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문학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와 논리와 계산을 주로 하는 양적인 학문이 아니라 감성과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인 학문입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움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감성의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21세기에 성공하는 인재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형 인재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핑크는 새 시대에 성공하는 인재의 6가지 재능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를 손꼽았습니다. 인문학은 성공을 위한 학문인가? 얼마 전 인문학의 필요성의 주제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는 인문학을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인문학은 자기계발서의 수준을 넘어 성공학의 바이블처럼 인식되어 많은 부모가 그 책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문학으로 성공한 예로 알렉산더 대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둔 알렉산더 대왕을 예를 들면서 유명한 스승을 둔 덕분에 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용감하고 현명하게 처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지혜 덕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세상을 정복한 대왕으로 또한 성공한 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준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게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할 성공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전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를 성공한 왕으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보는 건 억지입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중용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중용은 물리적인 중간이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의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기는 소심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 경계와 경계 사이에 불확실한 경계 지점에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는 관대함이 실제로 유용할 수 있으려면 인색하지도 낭비하지도 않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 중용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서 양극단에 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처하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사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통찰력과 기미, 살아갈 세상을 읽어내라. 불확실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할 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니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찰력을 달리 부르는 말로 기미라고 하는데 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조짐을 통해 변화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통찰력은
기미를 읽어내는 힘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역 개사편에 보면 기미를 아는 것은 신일 것이라. 군자가 윗사람과 사귀며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귀며 함부로 하지 않으니 그 기미를 안 것이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미를 읽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성의 삶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성의 삶이란 외우고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삶 혹은 길들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미를 읽어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감성의 삶, 곧 인문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이성의 삶과 달리 생각하고 사색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문학이 더 이상 계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문학의 힘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대한다면 미래 사회에서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계륵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체험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동양의 탈무드라 부르는 장자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